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웠죠. 함수라는 걸 배워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워서 우리가 정의역 x라는 애가 지금 1, 2, 3이라고 나왔고 공역 y라는 애가 지금 a, b, c, d라고 나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집합 y가 있고 집합 g라는 애가 하나 더 등장을 해서요. 순서가 바뀌어있어. 얘가 g네. 자, 얘를 이제 y라는 함수가 또 등장을 해서요. 얘는 pqr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집합 g에서 y로 가는 걸 우리가 함수 g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역의 집합이 꼭 x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면 돼. 그래서 함수 f라는 애는 1이 a랑 대응이 되고요. 2가 c랑 3이 b랑 대응이 된다고 볼 거고, 함수 g라는 애는 a가 q랑 그리고 b가 r이랑 d도 r이랑 그리고 c가 p랑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집합이 서로 겹칠 때, 중복될 때 폭에서 연달아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해요. 폭에서 연달아서 그리면 합성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를 나타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함수는 f니 g니? f를 먼저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g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표현을 할 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먼저 사용하는 함수를 오른쪽에 쓰고요. 나중에 쓰는 함수를 왼쪽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f, 왼쪽을 g라고 하고 가운데를 닷이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g.f라고 하면은 f라는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g라는 함수에 적용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이제 x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g.f가 1이다 라고 하면은 f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f라는 함수가 f1은 누구랑 대응돼요? a랑 대응되니까 얘가 g의 f1은 g a로 바뀌고요. 그럼 ga는 뭐라고 되죠? ga는 q 해서 최종 결과가 q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g 합성 g.f의 2는 g 가로 f2에 라고 나와서 f2가 c랑 대응이 되니까 g, c가 돼서 얘는 p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g.f가 3이면 우리가 g 괄호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안에 f3이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g, b가 되고 r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 줘야 될 정보가 뭐냐면요. 이 기호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f 함수에 대한 함수 값들이 f 함수의 함수 값들이 그 다음 함수에 뭘로 작용해요? 다음 함수에 뭘로 적용합니까? 다음 함수에 정의역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걸 가지고 기본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나중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을 100%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용한 함수의 함수값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거를 통째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에서 y라는 함수로 간다. 뭐가? g 합성 f가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1, 2, 3이었고요. y가 p, q, r이라고 나오고 1이 최종적으로 q로 갔었죠. 그래서 1은 q에 대응이 되고요. 2는 최종적으로 p로 갔었어요. 그리고 3은 최종적으로 r로 가서 이런 합성 이후에는 새로운 함수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럼 이렇게 합성한 새로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 얘는 화요일에 배웠잖아. 무슨 함수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함수 무슨 함수라고 불렀죠?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렀었죠. 자,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이쪽 그림을 봐요. 이쪽 그림을 보면 함수 f는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고 함수 g는 말을 해줘. 함수 g는 그냥 함수죠. 그냥 함수. 그냥 함수입니다. 즉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함수 그냥 서로 1대1 대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함수들끼리 합성을 했지만 그 결과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뭘 한번 더 해볼 거냐면 만약에 f랑 g를 위치를 바꿔봅시다. 위치를 바꿔서 함수 g를 먼저 써볼게. 그러면 g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a, b, c, d 얘가 p, q, r이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g라는 함수를 먼저 썼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 얘가 1, 2, 3이고 여기에 g라는 애가 이제 a, b, c, d고 이게 a고 c고 b다 라고 연결이 된 걸 f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봐봐. 첫 번째 함수로 g를 하면요 우리가 aq, bq 해서 pqr이라는 함수 치역들이 등장을 하죠. 아까 여기 노란색에서 쓰길 뭐라고 했어? 함수 값들이 괄호 치역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정의역 자리에 pqr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f라는 합성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f.g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f랑 g를 합성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한 거야. f 다음에 g가 오는 건 가능해도 g 다음에 f가 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성질을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성질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f 합성 g라는 애랑 g 합성 f는 서로 다르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집합이어야지만 합성을 할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 개념은 이거예요. 사실은 집합 x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y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1, 2, 3 똑같이 1, 2, 3, 4라고 할게. 그래서 요렇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집합 g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집합 g는 1, 2, 3, 4, 5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합 p라고 해볼까요? 집합 p가 a 여기는 1, 2, 3, 4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f라고 하고요. 여기에 함수 있는 거를 g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1은 뭐 대충 3, 4, 2, 5, 5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잘 보면 y가 g의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y가 g의 무슨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성훈아 못 들었어?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분 집합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겹쳐서 그리게 되면요. x라는 집합을 1, 2, 3 그리고 y라는 집합이 1, 2, 3, 4 라고 하고 그 겉에 다시 g를 쓸 수도 있죠. 여기 5라고요. 그리고 p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연결한 거를 1과 1을 2와 3을 3과 4를 연결을 해주고 얘는 1과 3이 2와 2가 3이 4랑 5도 4랑 4는 1이랑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하고 g에서 p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 g.f라는 함수가 완성을 시킬 수 있게 돼요. 봐봐. 우리가 시작을 f로 시작했으니까 정의역은 1, 2, 3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작을 x라고 잡고 1, 2, 3이라고 나오면 g.f는 끝이 p로 끝나는 거야. 봐봐. 1을 거쳐서 어디로 끝나? 3으로 끝난 것 뿐이죠. 1, 2, 3, 4라고 치고 1이 3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는 3을 거쳐서 4로 가죠. 그러니까 2는 최종적으로 4로 간 거고요. 3은 4를 거쳐서 1로 올라가죠. 그래서 3은 최종적으로 1로 간다라고 대응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합성을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먼저 사용하는 선함수 f의 치역이 예를 들어서 다음 함수 후함수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면 그때는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이 g에 있는 애가 맨 마지막이 5가 아니라 p였다고 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은 합성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잘 보면 p가 1, 2, 3, 4가 나왔고 x는 1, 2, 3이 나왔죠. 이 경우에는 잘 보면 이 집합 g의 치역이 1, 2, 3, 4야. 그리고 여기는 1, 2, 3이야. 그럼 치역이 정의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지금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차이점 알겠니? 오케이? 자, 기본은 요 정도로 해서 완전히 똑같은 함수만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게 일반고는 다 여기 안에서 문제가 끝나요. 일반고는. 근데 외고랑 신성고까지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함수는 원래 함수한테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별도의 새로운 함수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 라인인데 요거를 꼭 기억해줘. 합성 함수는 별도의 새로운 함수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그냥 함수여도 얘네들을 합성한 애는 1대1 대응 함수로 새로운 함수로 구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하시면 너네들은 지금
합성함수의 심화 개념까지 다 학습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야. 물론 문제 푸는 거랑은 또 다른 말이지.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렇게 한 번은 다 들었다는 거고, 지금은 이런 개념은 알려줬지만 유형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이런 유형 문제는 나중에 9월 달에 풀 겁니다. 실제 시험 볼 때, 연습할 때 그때 풀 거예요. 지금은 풀기 너무 어려워요. 요 정도 개념만 한번 지금 다 써놓읍시다.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보이지? 보여요? 네. 내가 최대한 여기 비켜있다. 잠깐만, 내용 이해는 가니?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봐. 여기 파트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서 그래. 어디? 자, G의 치역은 1, 2, 3, 4가 나왔잖아. 근데 X의 정의역은 1, 2, 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여기 어디에다 쓰냐? 이씨 공간이 없어. 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자. 그럼 1, 2, 3, 4, 5라는 데서 출발을 G가 해서 P가 1, 2, 3, 4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얘가 뭐 1, 3, 1이 3으로 2가 4로 그리고 4가 1로 3이 4로 5가 4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함수 이렇게가 나왔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그 다음 F를 하려고 하니까 F는 1, 2, 3만 나오고요. 여기서 1, 2, 3, 4라고 될 거예요. 그럼 봐봐. 1은 1로 갔고요. 2는 3으로 갔고요. 3은 4로 갔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 합성 G 3이라는 애가요. F에 4로 바뀌고 4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함수값이 없어서 함수가 아니게 돼. 이해가니? 왜냐면 F라는 애는 1, 2, 3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 F는 난데없이 정의역 4가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없는 함수가 나오니까 합성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역이 정의역에 포함될 때만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동범이 얼마나 남았니? 경원이는 다 썼으면 좀 넘겨서 문제 좀 풀어보고 있어봐. 자, 못 쓴 친구 있어요? 은진이 다 썼어? 네. 어이, 태준이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만 하는 거는 슬슬 질렸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림으로만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식으로도 해봐야 되겠죠?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식으로도 한번 살펴봅시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 오씨 다 지워버렸네. 자, 함수 fx가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함수 g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1번.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지합성 f를 해볼 거야. x라는 걸 먼저 해볼 건데, 이건 아까 알려준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g 안에 fx가 정의역으로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원래 x가 있던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f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건데, 근데 fx는 원래 3x-1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3x-1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1이 돼서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상하나 이해가니?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번에는 F합성 G로 바꿔서 해볼게요. F합성 G로 바꿔서 보면요, 얘는 함수의 F 안에 GX가 들어온 거라 X자리 대신에 GX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의 G X-1이 되고요, 3의 X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고로 전개를 해주면 3x 제곱 더하기 2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도 그림으로도 한 번 더 보여줬지만 식으로 봤을 때도 합성한 게 둘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질을 써주자면 우리가 함수 fg라는 친구랑 gf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물론 같게 나오는 때도 있겠죠. 물론 같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럼 쭉 건너뛰고 6번, 7번만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6번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F 합성 G 합성 F라고 세 번 합성을 할 건데 가로가 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곱셈 뺄셈처럼 괄호인 부분만 먼저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가로인 부분이 G합성 F래요. G합성 F는 이미 맨 위에서 해봤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F의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거를 통째로 x자리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3의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27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일곱 번째로 F 합성 G를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 합성 G의 자리에 fx가 대입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x 자리에 fx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fx가 들어가야 되니까 3에 바로 fx를 제곱해서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fx라는 애는 3x-1이었으니까 3에 3x-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 27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달라. 같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가 서로 교환하는 거는 안 되는데 뭐 하는 건 가능하다? 자, 얘들아, 이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야. 얘를 교환 법칙이라고 불렀고, 괄호를 바꿔서 묶어주는 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못 들었어? 결합 법칙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불가능한데 뭐는 가능하다?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항등함수일 때라고 나왔는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단순한 거. ix라는 애를 우리가 x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i라는 함수랑 f를 합성을 하면요, 당연하게 이 x 자리에 fx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fx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f랑 i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ix라는 게 x였잖아. 그러니까 x가 그냥 x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fx로 변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 f랑 g를 합성했더니 그냥 f가 나왔대. 그러면 이 g를 ix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항등함수 x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성질이 대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성질들을 파악을 했으니까 대략적인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자, 요거 지워도 되니? 저기 첫 번째 줄에 네. 그 G, FX 이렇게 모여서 된 거예요. x, 네, 그 x, 네, 그 fx, 중괄호, 제곱. 네. 자, 라고 된 거예요. 자, 만약에 다 못 썼으면 됐어. 쓰자. 됐어. 너무 빨리 하면 너네가 힘들 테니까 쓰자. 영상 보고 써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
자, 다 되셨으면 예제 풀어줘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 좀 더 필요하니? 얘들아, 다 썼어? 성범이 다 썼니? 네. 은진이는? 다 썼어요. 좋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예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니까 집합 x를 정의로로 하는 두 함수가 있고 f합성 g가 정의됐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거 문제 뒷방돋네. 자, x라는 친구가 1, 2, 3, 4라고 나왔고요. fx는 ax예요. 그리고 gx는 2x-1이라고 나왔네요. 이거에 대해 f합성 g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어. g.f가 정의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용한 수가 g야 f야. f를 먼저 사용했잖아. 이 선함수의 치역이 나중 후함수의 정의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GS의 정의역이 지금 뭐라고 나온 거야? 1, 2, 3, 4라고 나온 거잖아. 1, 2, 3, 4라고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F의 치역인 여기 다 들어갈 거야. X자리에. 그치? 치역인 A, 2A, 3A, 4A라는 게 모두 다 얘한테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뭐면 되겠어요? 1이죠 그냥. 끝. 쉽지? 이해가니? 단순하게 이거야. 별로 어려울 거 없죠? 포함되어야 되니까 A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지금 F합성 G랑 G합성 F가 모두 같은 값이래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노가다를 띄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기 위에 있는 F부터 합성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G 안에 Fx라는 애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X자리에 Fx를 대신 넣어줘서 A에 Fx-3이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Fx가 2x 플러스 3이었으니까 A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 다음 그 앞에 있는 애를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얘는 f 안에 gx가 들어와야 하는 녀석이니까 gx인 ax 마이너스 3을 x자리에 넣어서 2에 a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나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전개해주면 2a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이거 둘이 같다는 거예요. A 뭐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A가 뭐여야 되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으려면 마이너스 2겠지. 이게 1번 문제 답이잖아.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F 합성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실 때 F 합성 G가 이거였죠. 결과가 이거였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A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3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구해지죠. 성공 어렵니? 괜찮지? 상은이 이해가요?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있네요. 자, 다 QR코드가 있고요. 얘들아 12번 X. X는 아니고 보류. 이건 다음 조금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해줄게. 역함수를 할 줄 알아야 돼서 일단 보류로 해둘게. 그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를 봅시다. 이게 안 맞구나. 자, 11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fx가 존재를 하고요. f합성 fx가 x라고 합니다. 0이 1일 때 마이너스 1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f합성 fx가 x고요. 그리고 f0은 1이래요. 그랬을 때 f-1은 이라고 나왔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딱 봤을 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있어 없어? 그때 제일 좋은 게 어떤 방식이니 태준아? 그때 확 떠오르는 게 없을 때 쓰기 제일 좋은 방식은 뭘까? 그냥 얘를 적용시켜봐.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랬더니 얘는 f에 f0이라는 애가 0일 거고 f1이라는 애가 또 0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리고 나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fx는 0,1과 1,0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직선 함수가 0,1, 1,0이라고 잡혀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f에 fx라고 하면 x자리에 fx가 들어갈 거라 마이너스 fx 플러스 1. 근데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는 x. 되네? 함수식 찾았다. 그럼 f-1은 뭐라고 나오겠니? 끝. 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가능한 이유. 자, 예를 들어 fx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x의 n제곱이었다고 해봅시다. 제곱일 수도 있고요, 세제곱일 수도 있고요, 네제곱일 수도 있고요, 뭐 블라블라블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f합성 f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에 fx라고 되어서 x n제곱의 n제곱이 되고 이거는 x의 n제곱이라고 나와요. 그 합성을 3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f의 f합성 f니까 f의 xn 제곱일 거고 얘는 x의 n 제곱에 또 n 제곱이어서 x의 n 세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점점 커지죠. 차수가. 근데 여기서 봐봐. 얘가 1이 나왔지. 1이 나오려면 n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1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fx는 1차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나요? 상은아 이해가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꽤 난이도 높은 개념입니다. 자, 혼모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17번 갑시다. 17번. 17번 하고 쉴게요. 아, 17번 어렵다. 17번 하고 쉴게요. 아우 17번 어렵다. 자, 17번을 보니까 fx가 절대값 x-2래요. 그리고 f합성 fx를 했더니 5분의 1 절대값 x래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일단 f합성 f부터 해볼게요. 자, f합성 f를 해보면 우리가 x자리에 fx를 넣어달라는 얘기라 fx-2인데 이거는 다시 절대값의 절대값 x-2의 마이너스 2절대값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토대로 다시 한번 해주자면 얘가 일단 y는 절대값 x-2의 마이너스 2라는 애부터 그려보면 얘는 2,-2라는 점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x가 4일 때랑 0일 때 일단은 0이 나왔었습니다.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 전체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런 거로 얘가 이렇게 2,2를 지나는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5분의 1 절대값 x라는 애는요 0,0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색 이 0,0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의 1이라는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울기를 이용한 거예요. 기울기. 지금 이 빨간색들은 기울기가 모두 다 1이었어요. 기울기가 모두 다 1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5분의 1이라고 나오고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나온다고. 더 완만하게 나와야 되겠지. 완만하게.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교점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는 3개, 2번이라고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 있죠? 이게 시험고랑 부원고는 많이 나와. 외고도 이런 거 좋아해. 너네는 이제부터 방정식 문제도 다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그게 익숙해져야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쉽시다.